어머니? 돈 좀 내놓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인데 저는 욕심쟁이 노인네 취급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원하면 보여드리죠.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 노인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혜 여사의 인생상 담소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평생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삶. 그렇게 30년을 살았어요. 남편은 제가 5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혼자서 정말 힘들게 뒷바라지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아들 준혁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대학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다녔습니다. 결혼도 32살에 일찍 했죠. 며느리 수진이도 첫인상은 좋았어요.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더니 친딸처럼 모시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신혼집 전세금도 도와줬어요. 2억이요. 제 예금 통장을 거의 다 털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며느리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오더니 나중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괜찮아, 바쁘겠지. 신혼인데 당연하지.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애들 불편할까. 보고 싶어도 먼저 연락도 안 하고 그냥 꾹 참고 기다리며 지냈어요.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며느리가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표정이 굳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못 본 척 하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그냥 지나쳤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날 급한 일이 있었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저는 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애기 생겼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다음 날 바로 백화점에 갔습니다. 태교 음악 CD하고 임산부용 영양제 샀어요. 40만 원어치요. 설레는 마음으로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는 며느리 얼굴이 싸늘하더라고요. 아, 네, 들어오세요. 그게 인사의 전부였어요. 거실에 앉아 있으니 며느리가 주방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애 생긴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뭐하러 왔대? 제가 임신 소식을 들은 게 임신 4개월째였거든요. 아무도 제게 먼저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깜빡했대요. 깜빡했다고요? 손주가 생긴걸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초보 엄마라 정신없겠지.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3.3kg 건강한 사내아이. 저는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병문안 갈 때 100만 원 봉투 챙겼습니다. 출산용품도 한 아름 샀고요. 그런데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제 발이 멈췄습니다. 병실 안이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오빠 올케까지 다들 손주를 안고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구석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이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야 아들이 제 존재를 알아챘습니다. 아, 엄마 왔어요? 겨우 그 말 한마디.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결국 저는 봉투만 놓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첫 손주인데, 친할머니인데, 애기 한번 안아보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손주가 100일 되기 전까지 저는 10번 정도 집에 갔어요. 갈 때마다 반찬 한 보따리씩 싸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매번 현관문만 열어주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이 없어요. 문가에 서서 멀리서 손주 얼굴만 기웃기웃 보고 오는 거죠. 어느 날은 아들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에 명품 가방이 3개나 놓여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자랑하듯 말했어요. 이거 이쁘죠? 이번 달에 산 거예요. 하나에 300만 원씩이에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애 낳고 돈이 많이 들 텐데 가방을 3개나? 며느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애 낳았다고 꾸미지 말라는 법 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제가 2억 보태준 전세집에서 명품 가방을 1,000만 원어치 사모으고 있더라고요. 또 한 번은 아들 집에 갔더니 거실에 큰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뭐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엄마 요즘 골프 배우고 있어요. 골프채 한 세트 샀어요. 400만 원 주고요. 며느리도 필라테스 등록했대요. 한 달에 50만 원씩.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애 키우면서 돈 많이 들 텐데 골프까지 치면 부담되지 않아. 아들이 버럭 소리쳤어요. 엄마는 왜 우리가 뭘 하는지 간섭하세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쓰는 건데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주 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돌잔치 날짜를 물어봤어요.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 그거요? 가족끼리만 초촐하게 해요. 엄마는 안 오셔도 돼요. 라네요. 안 오셔도 된대요. 친할머니인 제가요.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안 오시라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끼리만 한다면서 나도 가족 아니니? 그랬더니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왜 이래요? 수진이가 부담스럽대요. 자기 친정 식구들만 부르고 싶대요. 조용히 하고 싶대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돌잔치를 호텔 뷔페에서 했더라고요. 40명 넘게 초대했대요. 며느리 친정 식구들, 며느리 친구들, 며느리 회사 동료들 다 왔더라고요. 친할머니만 빼고요. 호텔 뷔페 비용만 500만 원 들었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한테서요. 어머니 내일 시간 되세요? 애 좀 봐주셔야겠어요. 필요할 때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도 손주 볼 수 있다는 게 좋아서 아침 6시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출근 준비하면서 우유는 여기 식탁 위에 있고 기저귀는 저기 있어요. 그러고는 나가버렸어요. 인사도 없이요. 저녁 8시에 돌아오더니 아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보세요. 가보래요. 밥 한 끼 안 주고요. 물 한 잔 안 주고요. 제가 14시간 손주 봤는데 현관문까지 배웅도 안 하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이게 맞나? 내가 뭐 하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 생일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세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저를 생각해 주는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케이크도 하나 사들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편의점 케이크 하나 달랑 놓여 있고 미역국도 없더라고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역국은 사드세요. 저 너무 바빠서 못 끓였어요. 생일인데 알아서 사 먹으래요. 밥을 먹는데 아들이 또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전세 대출 만기됐어요. 3억만 더 빌려주세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노후 자금밖에 없어. 그 돈으로 나도 살아야 해. 그랬더니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혼자 사시면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드세요? 3억 원 정도는 빌려주실 수 있잖아요. 나중에 어차피 아들 주실 거면서요. 나중에 어차피 줄 거면서요. 지금 달라는 거예요. 며느리가 또 말했습니다. 저희는 매달 골프에 필라테스에 돈 나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집 사려면 도와주셔야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골프를 치면서 돈을 달라고요. 필라테스를 다니면서 집을 사달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 엄마 평생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술을 마시고 집에 왔어요. 새벽 1시쯤 됐을까요?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들어오더니 거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대학 등록금 절반은 제가 장학금 받았고 나머지는 제가 알바해서 냈어요. 결혼 자금도 고작이요. 요즘 시대에 그게 뭐예요? 친구 엄마는 집도 사줬어요. 엄마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건물도 갖고 계시면서 왜 안 도와주세요? 건물이라니? 무슨 건물? 아, 시장 근처 3층짜리 건물이요. 제가 알아봤어요. 시세가 12억 원이던데요. 그거 팔아서 저희 집 사는데 보태주면 되잖아요. 엄마가 무슨 돈이 필요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30년 전에 산 건물. 남편 죽고 나서 혼자 대출 갚으며 지킨 건물. 아무한테도 말한 적 없는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며느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인터넷에 다 나와요, 어머니. 부동산 등기 열람하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걸 숨기려고 하세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선생님, 상속 관련 상담 좀 하고 싶어요. 변호사님께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 아들 부부가 한 말들.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유언장 다 쓰시죠. 법적으로 완벽하게. 일주일에 걸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 통장 잔고 증명서, 그동안 아들 부부한테 준 돈 내역,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을 썼습니다. 건물 12억 중 3억은 독거노인 지원센터에, 2억은 장학재단에, 나머지 7억으로 제가 편하게 살다가 남은 돈은 또 기부하기로, 아들한테는 법정 상속분인 5천만 원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들 부부를 식당으로 불렀어요. 할 말이 있다고요. 아들 부부는 잔뜩 기대하며 왔습니다. 명품 옷까지 빼입고요. 드디어 건물 주시는구나. 마치 그런 표정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봉투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눈이 번쩍 뜨이더니 재빨리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전 재산 기부 약정서, 12억 중 5억 사회 환원, 나머지는 본인 노후 자금 사용.
법정 상속분 5천만 원만 아들에게.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들도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돈 다 내 거예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거라고? 언제부터 내 거였어? 내가 30년 동안 모은 돈인데 내 맘대로 쓰겠다는데 왜? 며느리가 테이블을 쾅 치며 말했어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모은 거 맞아. 하지만 너희는 자식이 아니야. 효도는커녕 부모를 돈으로만 본 사람들. 나는 너희한테 줄 게 없어. 일주일 뒤 기부식이 열렸습니다. 독거노인 지원센터에서 감사패를 받았어요. 지역 신문에도 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미친 듯이 전화했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집 앞까지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기회는 여러 번 줬어요. 그때마다 저를 짓밟았잖아요.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요?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 살아요. 조용한 동네 20평짜리. 아침마다 공원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서예 배우고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도 생겼어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녀요. 지난달엔 제주도 갔다 왔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줄 몰랐습니다. 가끔 손주 생각은 나요. 너무 보고 싶대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저를 이렇게 만든 건 결국 그 아이들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참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우리에게도 인생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을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 여사의 인생 상담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이름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색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따뜻해집니다. 마음 편히 털어놓고 나누고 오늘도 마음 편히 쉬어가세요. 고맙습니다.